이지성 저자의 생각하는 인문학입니다. 출판사는 차이입니다. 저자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 소설, 교육, 자기계발,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 넘는 책을 출간했다. 대표작으로 꿈꾸는 다락방,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리딩으로 리드하라,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인생아 고맙다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들은 미국,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자기계발과 인문학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팬카페 폴레폴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각지의 저소득층 공복방에서 인문교육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해외 빈민촌에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차이 에듀케이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기계발 및 인문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인문학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05년 11월 7일 일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을 길러낸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아베 노부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일본은 다시 한국에 올 것이다. 이 식민교육은 인문학이 완벽히 배제된 보통학교 교육, 즉 우민화 교육이었다. 1905년 7월 미국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육군 장관 W.H. 태프트를 일본으로 보내 총리 가스라 다로와 밀약을 맺게 했다. 이로써 일본은 마음 놓고 대한제국을 강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40년 뒤인 1945년 9월 9일 미군 24단장 겸 주한미군 사령관 존 하지는 조선 총독부에 개양된 일장기를 내렸다. 하지만 총독부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내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미 군정을 위해서 일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으로 존 하지는 자신을 마중 나온 한국의 민족 지도층 50인과의 면담을 거절했고 임시정부와 김구 주석을 부정했다. 우리나라는 다시 친일파의 세상이 되었다. 독립투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형사들이 경찰 고위 간부가 되었고 독립투사들을 감옥으로 보낸 판검사들이 법원 최고위직이 되었다.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 우민화 교육은 성공했다. 초, 중, 고교와 대학 어디라도 좋다. 학교 현장에 가보라. 인류의 문명을 진보시키고
역사를 바꾼 원동력인 인문학적 대화와 치열한 사색, 위대한 깨달음은 찾을 수 없다. 죽은 지식의 강제적 주입, 맹목적 암기, 기계적 문제풀이, 친구와의 무의미한 무한 경쟁만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없는 집 아이들이 학교 교육과 학원에서 국영수를 공부할 때 있는 집 아이들은 외국 사립학교에서 원전으로 인문 고전을 읽고 에세이를 쓴다. 없는 집 아이들이 살인적인 취업 경쟁에 내몰려 스펙의 목을 맬 때 있는 집 아이들은 회사 경영권과 함께 논어, 손자병법, 한비자 같은 책을 물려받는다. 없는 집 아이들이 회사에서 쫓겨날 때 있는 집 아이들은 회사 경영을 통해 쌓은 부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평균 330잔의 커피, 120병의 맥주, 90병의 소주를 마신다. 매일 3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사용해 3시간 이상을 TV 시청에 소비한다. 그렇다면 책은 1년에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당신은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국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서삼경, 즉 논어, 맹자, 중용대학, 시경, 서경, 주역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고 토론을 하는 교육을 초중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혹시 집에 사서삼경이 있다면, 아니 논어 맹자가 있다면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해보라. 그 안에 담겨있는 철학과 가치관, 인간관과 세계관을 비교해보라. 감히 말하고 싶다. 사서삼경과 우리나라 교과서의 차이가 바로 중국과 한국의 미래의 차이라고. 세계에서 돈을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 있다. 대표적으로 헤지펀드의 천재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일주일 만에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월스트리트의 영웅이라 불리는 피터 린치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3년 만에 14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3가지다. 첫째, 금융 전문가다. 둘째, 수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죠. 인문학의 조예가 깊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 바로 아래에 퀼트라 불리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도 3가지다. 첫째, 금융 전문가가 아니다. 둘째, 수학자나 과학자다. 셋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문학의 조예가 깊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이라 불리는 투자자들과 퀀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문학의 조예가 깊다는 것이다. 그들은 치열한 철학 고전 독서로 단련된 철학적 두뇌로 투자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신만의 금융공학이나 수학, 물리학 공식을 적용, 투자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고 있는 퀀트들의 위험성에 대해 목이 터져라 경고하는 사람도 퀀트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인문학, 수학,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도 전무하다. 우리에게는 IMF 사태를 촉발시킨 월스트리트의 퀀트들과 맞서 싸울 인문학적, 수학적, 과학적 두뇌가 없었다. 슬프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퀀트들과 맞서 싸울 인문학적, 수학적, 과학적 두뇌가 없다. 우리나라는 또 망할지 모른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산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 교육을 바꿔야 한다. 수학, 과학 공식을 외우고 문제풀이에 몰두하는 식의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마감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좌표 평면을 가르치기 전에 좌표 평면을 창안한 데카르트의 인문학을 가르쳐야 한다. 인문 고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데 수학, 과학까지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생각해보라. 퀀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학의 편미분 방정식과 물리학의 열전도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 재산을 합법적으로 털어가고 있다. 주식, 채권, 펀드, 환율, 옵션 같은 전문 금융 상품은 물론이고 예금 및 대출이자, 카드 수수료 및 연체이자, 보험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금융 상품도 이 방정식에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다. 월스트리트의 황제 워런 버핏조차도 대량 살상무기라고 악평한 파생 금융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3경 넘게 거래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 1위다. 우리나라의 은행, 증권, 신탁,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되는 파생 금융 상품은 하나같이 투기성 상품이라, 즉 쉽게 말해서 사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국민이 한 해에 3경 넘는 돈을 금융 자본가들에게 갈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파생 금융 상품은 자기개발에 철저하고 인문학적 두뇌로 무장한 월스트리트의 퀀트들이 수학의 편미분 방정식과 물리학의 열전도 방정식을 활용해서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은행, 증권, 신탁, 보험회사들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월스트리트의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상식이다. 만일 고조선에 데모크리토스를 뛰어넘는 철학자가 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했을 무렵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고 로마는 제2차 노예전쟁 중이었다. 어처구니 없지 않은가?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는 이때와 크게 다를 바 없으니 말이다. 이래서 생각하는 인문학이 필요한 것이다. 유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천재처럼 생각하기다. 유대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시간에 셰익스피어나 괴테처럼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수학 시간에는 오일러나 페르마처럼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고, 과학 시간에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역사 시간에는 헤로도투스나 투키디데스처럼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유대 학생들은 천재처럼 사색하는 법을 훈련받은 뒤 그 토대 위에서 자신만의 창조적인 사색을 헤쳐나간다. 소크라테스처럼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사색하라. 사색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색을 삶의 최우선에 두어라. 둘째,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사색해라. 셋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초월하라. 넷째, 해답을 얻을 때까지 사색하라. 소크라테식 사색법은 놀랍게도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의 창업자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과학자 빌 게이츠, 부자가 되다의 저자 마이클 화이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몇 시간씩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버릇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냐고 물으면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부터 선불교식 사색법을 실천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한번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저녁 만찬을 하고 있던 중에도 모든 것을 잊고서 깊은 사색에 잠기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마크 저커버그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스를 읽고 경청하고 토론한 것을 토대로 미국의 20대들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관찰했고, 그들이 사회적 교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의 관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페이스북을 전 세계의 페이스북으로 발전시켰다. 빌 게이츠의 Think Wig은 인문학적 생각을 하는 주관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시절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노트를 구입하고 집무실에 다빈치 초상화를 걸어둔 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으로 그와 대화하면서 경영의 지혜를 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빌 게이츠의 인문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천재들의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문 고전의 목차로 사색하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담고 싶은 생각 시스템을 가진 인문고전 저자의 책을 한 권 선정한다. 2.
책의 목차를 종이에 옮겨 적는다. 3. 종이에 적힌 목차대로 사색을 시작한다. 4. 내가 사색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다. 5. 선정한 책을 통독한 뒤 다시 2, 3회 정독한다. 6. 책의 내용을 각 목차별로 요약 정리한다. 7. 내가 사색한 내용을 정리한 글과 책의 내용을 정리한 글을 함께 읽으면서 내가 사색한 내용과 천재가 사색한 내용을 비교해 본 뒤 이를 다시 글로 정리한다. 8. 내가 천재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할까? 진지하게 사색한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세계 185개국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IQ에 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한국의 IQ는 106으로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국민 수가 1,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은 IQ 95로 2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위, 이스라엘은 36위를 했으며 노벨 수상자는 한국은 1명, 이스라엘은 184명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인의 두뇌는 우수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먼저 인문학을 통해서 사색하는 능력을 키우며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교육, 회귀라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